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 시민 뉴스 본격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 이번에 그리스로 한 열흘 정도 지금 그러니까 오늘 출장 가시게 된다고요? 네, 학회 때문에. 예. 그리스 역사문화 기고 쪽입니까? 아니죠. 어떤? 이번에 학회는 지중해 예. 연구. 지중해 관리. 예. 지중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다 포함해서. 포함이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줌으로 그리스하고 여기로 줌으로 한번 하든지 아니면 한 주 쉬든지 네. 그렇게 하도록 줌으로 하든지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의 상황을 봐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다녀오시고 가기 전에 오늘 뭐 지금 공항으로 가기 전에 지금 급하게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뭐죠? 사과 담론인데요. 예. 사과 담론의 허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한일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일본 보러 왜 사과 안 하냐고 맨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죠. 다구치고 있고, 네. 그다음 또 한동훈이 보러 너 왜 사과 안 하냐고 맨날 그러고, 맞아요. 사과. 그다음에 윤석열이한테는 왜 너 여러 가지 외교 참사 뭐 온갖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 한동훈, 일본 다 사과 안 해요. 맞아요. 인정도 안 하고. 그렇죠. 예. 그 사과. 그래서 사과 담론. 그렇게 안 하는 놈들한테 우리가 계속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이 예. 그때 대선 전에 김건희가 사과하라고 했더니 개에다가 사과 그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좋은 뜻으로 과거를 묻고 앞으로 잘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양보를 해서 선물을 한 걸음에 가지고 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일본이 뒤통수를 친다. 그게 뭐냐면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그 전범 기업 넣지 않고 우리 기업이 돈을 내서 제3자 관계없는 기업이 변제를 하겠다고 했더니 일본이 또 뒤통수를 치는데 우리는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MBC인가 뭐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그 전에 교과서에는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 이렇게 나오더니 이번에 그 바뀐 교과서에는 자원하여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 이렇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자기네 조상, 일본의 조상은 강제 동원 같은 거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 우리가 먼저 그 윤석열 이번에 그 한일 그 제3자 배상안을 가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반을 채우면 이쪽에서도 반을 채워서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 아마 그 일본도 거기에 응당해서 아마 뭔가 그렇죠. 상당히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랬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친 거죠.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과의 그 사과 담론의 허상인데요. 우리가 사과 담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일본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 한일 외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뭐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보고 사과라고 하잖아요. 그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에서 드러났듯이 여기서 양보를 하면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사과를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하면 왜 문제냐면 그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거짓말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과 뭐 옛날에 과거에 그 사과를 계속 했다고 하지만은 뭐 오부치 선언인가 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계속 뒤집잖아요. 바로바로. 아베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과하는 게 소용이 없는. 해놓고 바로 뒤집을 사과기 때문에 그렇죠.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 사과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항동도 마찬가지고 뭐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바로 탄핵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쪽 일본 애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왜 사과를 해? 예를 들면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맞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강제동- 외교관계를 끊든지 해야 되는데 왜 사과만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냐고. 강제동원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 독도 자기네 땅이 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 떡 하나 주면 안 잘 먹지. 고서 이제 하나 주잖아. 그래? 떡도 줬어. 그럼 각 잘 먹는 거 똑같은 거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사과를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없고 진심도 아니고 어떤 외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과를 해도 그거는 받으나 마나한 사과이기 때문에 아예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를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담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맨날 쓸데없는 말만 그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말만 짓거리면서 일본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한동훈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지. 중요한 사과 담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금방 사과를 해도 문제라고 그랬는데 사과를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과를 안 하면 야 너희들은 잘못해놓고 일본이 너희들은 그렇게 뻔뻔하냐야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다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과를 안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야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사과를 하라고 그 얘기하면서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허비하면서 그러면 허비하면 뭐를 안 하겠어요? 그 일본이 저렇게 강제동원 없다, 위안부도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다, 자발적으로 왔다. 그 다음에 자원한 조선 젊은이들, 그 자원하여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만 요구하고 있으면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질질 끌면서 야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런 사과 프레임, 사과의 담론에 우리가 갇혀 있도록 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응징을 한다든지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사과야 사과라 입만 나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사과는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회는 시끄럽게 떠들면서 일본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중동 조용하게 일본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36년 일제 식민지를 거쳤고 그리고 그동안에 일본이 보여준 행태가 있고 특히 이번에 윤석열이 일본 가서 얻어온 성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든지 양보하면 뒤통수 친다. 이거를 얻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나쁘다 이렇게 욕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국회고 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과만 하라고 하면 이게 꽹가리치는 헛소리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할 일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그 상징, 그거의 하나의 징후가 계속 너 잘못했잖아 사과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과인데요. 이 민주 사회에서는 남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사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남의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보고 맨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 책임은 일본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베가 계속 그런 예를 들면은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식의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면 위안 뭐 예를 들면 강제동원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그래 거짓말 하는 그러면 거는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거나 뭔가 그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요번에 또 걔네들이 말 한마디 요번에 또 독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해명하라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불렀어 저기 대사를 일본 대사를 일본 대사 뭐 대리인가를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독도 우리 땅 맞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불러갖고 뭐 지가 오히려 훈계 듣는 거 아니야. 그게 뭐하러 그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아니 외교관계 단절시키든지 아예 쫓아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 대사를 불러서 왜 독도를 너희 거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기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간섭하는 거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남을 간섭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본 그렇지. 철회 안 하면 뭐 무역 보복을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그렇죠. 걔네들도 지금 뭐 화이트리스트다 뭐다 해갖고 우리 보복했잖아. 맞아요. 우리도 보복을 해야지.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자유를 억압한다. 우리가 일본이야 뭐라고 하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든 뭐 하든 나오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다만 그걸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방안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죽기 살기로. 근데 그건 하지 않고 맨날 남의 뭐 하지 마라. 왜 남을 간섭하냐고요. 그것이 벌써 단수가 밀리고 들어간다. 일본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 자 사과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안 하면 계속 사과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사과의 틀에 묶여 있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보면 우스운 거죠. 야 너희들 사과 맨날 사과 소리 나고 있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건희가 개 사과 물려가지고 개사과 이제 개사과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 그거를 그냥 허투루 보고 넘길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자꾸만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 거짓말 안 하겠냐. 그러니 남의 영역까지 간섭을 엉뚱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본은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과 프레임이 이 사과의 담론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국회나 행정부는 요즘에 뭐 친일 그 색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모르겠고 이 국회가 적어도 이번에 윤석열이 일본 가서 여러 가지 제멋대로 하고 온 거예요. 그 제멋대로 했으면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을 욕을 하고 윤석열이 나쁘다라고 욕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과하라. 일본 보고 사과하라. 윤석열 보고 사과하라. 아니면 한동훈도 사과하라. 이거는 사과 그 담론이라는 것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돋보이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돋보이게 함으로써 내년 총선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2, 3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민주당이 야 이렇게 국힘당 윤석열 한동훈이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정권을 줘야 되겠지 이런 그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이랬어요. 3자 변제안을 일본에 가서 추진한다고 왔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오래전부터 3자 변제안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여기가 무슨 전제군주 국가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거를
아무데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 국민 민초가 당하는 질곡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선에 우리에게 정권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이것을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한동훈도 아시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검찰 정상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검수완박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는데도 한동훈은 이거 시행령으로 그 검수완박에 의해서 2개로 줄어든 그 검찰의 영역을 그전같이 5개로 다 늘리면서 이것이 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회 간의 분쟁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네가 못됐다 막 이렇게만 욕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날 때는 최종의 결정권자로서 국민투표.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면 싸우고만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욕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사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사과 프레임은 하는 일을 전부 유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에게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자기네를 돋보이기 위해서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권력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을 유기하고 권력만 노리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과만 요구하고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선거법 개정. 그것만 딴 거는 마비 상태에 있고 선거법 개정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밥그릇에 그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사과 프레임이 벗어나자는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시사적인 부분들 한번 좀 돌아보면 그 조연천이가 그 귀국을 했거든요. 오늘 근데 전두환 손자? 조연천 기무사에서 그 당시 우리 2017년도 그때 촛불할 때 그 계엄 선포해갖고 지금 뭐 탱크를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에는 합수부장 이제 걔가 이제 합수부장이 돼갖고 저기 국정원 뭐 검찰 뭐 그 다음에 모든 그 사정기관 갖다가 전두환처럼 해서 자기가 제2의 그 전두환이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계엄령을 발표하려고. 근데 이것들이 지금 갑자기 아주 여유만만하게 들어오면서 왜 저기 뭐 수배돼 갖고 체포영장 떨어졌는데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나 귀국을 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입국을 연기했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닮았네. 그래서 이것들이 보니까 지금 검찰하고 이미 다 짜고 어제 그 전두환 그 손자가 들어올 때는 막 그 수억까지 세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거의 전두환 손자. 그거는 예를 들면은 뭐 뚜렷해. 근데 이번에 체포해서 들어오는 멀쩡한 놈을 그냥 신사적으로 수사도 안 치고 그냥 쓱 데려갔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검찰하고 이미 다 짠 거야. 짬짬해서 이미 했던 거고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그 추적을 해서 그 조연천이는 반드시 그 내란 음모죄로 다스려야 돼요 지금. 그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갑자기 지금 그 김성환 안보실장이 이번에 그 일본 아주 그 친일파의 아주 대표적인 김성렬하고 동기라고 하는 김성환 안보실장이 오늘 그 사퇴를 했어요. 갑자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미국 가서 레이디 가가하고 블랙핑크를 그 김건희가 그 우리 미국 가고 그 미국의 대표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하고 우리 쪽에
그 여자 가수 그 블랙핑크를 갖다가 같이 하라고 아, 했는데 아. 이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래갖고 김건희가 찍힌 거야 지금. 그래서 잘린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지금 안보까지 장악을 한 거야.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하여튼 나라가 지금 완전 했는지도 모른다. 개판 오분전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태원 참사 오늘 그 유가족들이 그 당시 그 왜 112 신고가 93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11건을 경찰놈들이 조작을 한 거야. 어떻게 조작을 했나요? 그 내용을 기록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내용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보고를 했거나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완전 공직자가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가 사기꾼이네. 사기국가. 그게 이제 공문서 위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유가족들이 지금 그 경찰청 방문해 갖고 오늘 즉각 사죄하고 책임지라고 지금 그 기자회견도 열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 독립기구에서 법을 안 내. 이것들이 워낙 거짓말 국가다 보니까 진짜 겁을 안 내요. 이제 막 마구 그냥 하여튼 뭐 그런 지금 그런 어떤 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그 김만배 대장동 엑스파일이 지금 점점 좀 계속 하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나요? 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지금 완전히 그 적반하장으로 이재명만 말도 안 되는 지금 증거가 있는데도 그래서 지금 뭐 그 지금 검찰 그 정황 녹취록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전부 정확히 예금보험공사 관련해 갖고 그 돈 저기 막 그 윤석열이가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수사를 갖다 검사들이 무마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덮고 그다음에 그 수사도 안 하고 지금도 덮고 있고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지금 뭐 이 검찰의 그 독점권 기소 독점권 하나 갖고 지금은 뭐 지 마음대로 해요 지금.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지금 방통위원장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지금 구속영장하고 청구하고 진짜 이것들이 진짜 하는 무슨 줄 몰라요 지금. 근데 그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검찰을 가만히 두는 국회 탓이죠. 그렇지. 그리고 그 국회는 또 누구 탓인 줄 아세요? 그런 거 보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국민 민초 탓이다. 우리 자신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비겁하고 비겁한 민초들. 하여튼 저기 그 지금 그리스 이제 오늘 갑자기 출장 가시게 되는데 학회로 거기 뭐 학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거기는 아티너라는 학회예요. 아테네 교육 아시니안 인스티튜트 for 리서치 아테네 교육 연구소 이런 거예요. 아티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테네가 앞에 붙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의 국제 학술 대회를 오늘 이번에 가서 뭐 발표하실 건 있어요? 이번에 제가 거기서 히스토리 역사 파트에 거기에 그 책임자로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4년 동안 3-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어는 지금 옛날 그 고대 그리스어하고 비교해서 지금 현재 현대 그리스어는 어떤 계통이에요? 현대 그리스어는 고대 그리스어를 간편하게 문법을 단순화해서 배우기 쉽게 만든 건데 중국으로 말하자면 간자체, 번자체 아니고 간자체. 하여튼 뭐 잘 다녀오시고. 네. 근데 지금은 4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4월이 되면 꽃이 많이 피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개판인데 만약 그리스 같은 데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타나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훈이나.
그쪽은 그때 그쪽 정치 분위기 아니, 어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윤석열 한동훈 국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치하지 않고 허름해도요. 하나하나가 모두 철학자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주체의식이 강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의 낌새가 보이면 바로 고쳐요. 제도를. 그거는 배울 만한 것이죠. 하여튼 뭐 그런 인간이 나타날 수 없는 토양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민초가 국민 민초가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 완전 깨어 있어 갖고 적극적으로 깨어 자기 있어. 주장을 하고 그야말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이제 스스로 민초들이다라는 그런 자각을 갖고 있는 거지. 주인이 아니라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도를 고칩니다. 우리 같이 문제를 보면서도 그냥 문제 있구나 이렇게 퍼질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죠. 아주 영악하고 똑똑해요. 우리는 좀 그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거울이다. 네, 오늘 지금 빨리 공항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오늘 지금까지 우리 최재형 교수님과 함께 시사 토크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지금 공항으로 빨리 가야 되는 관계로 오늘 좀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네.